A사의 세 번째 미스터리, 미국 남부 하늘다람쥐만 수입한다는 주장. 맨 처음 말씀드린 날다람쥐족 중에서 눈여깊게 볼 속들은 총 3종류입니다. 하늘다람쥐 속의 시베리아 하늘다람쥐, 화살꼬리 다람쥐 속의 동남아시아 하늘다람쥐, 신대륙 날다람쥐 속의 미국 남부 하늘다람쥐입니다. 시베리아 하늘다람쥐는 국내 토종 하늘다람쥐입니다. 외형적으로도 추운 지방에 적합한 털과 모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개인 사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하늘다람쥐는 다음과 같은 외형을 지녔으며 더운 지방에 적응한 덕분에 눈 주위가 좀 더 진하고 모색이 노란빛이 돌며 좀 더 날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종 지정이 되지 않았고 연구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입양이 가능할 뿐 아니라 비교적 수입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미국 남부 하늘다람쥐는 그나마 시베리아 하늘다람쥐와 비슷한 외형의 통통한 회갈색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입양은 가능하지만 크고 작은 제약들이 있다고 합니다. A사에서 분양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미국 남부 하늘다람쥐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A사에서 분양하는 두 종류의 다람쥐 중 잡식다람쥐 하랑이에게 초식 효소를 먹이면 모색과 골격이 변한다 주장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피터팬 코스를 거쳐 모색과 골격이 변했다는 다람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때문에 입양한 다람쥐의 외형이 분양 광고에 나오던 미국 남부 하늘다람쥐와는 다르다며 컴플레인을 한 피해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A사에서는 동일한 개체라고 주장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회원의 강등 처리를 하여 혜택을 중단시키는 등의 대처를 하게 됩니다. 자꾸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 남부 하늘다람쥐가 아닌 것 같다는 의혹들이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A사에서는 다음에 수입 신고 필증을 공개하게 됩니다. 물론 저렇게 다 가린 채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볼 3가지. 하나, 신고번호와 발행번호가 가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 조회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둘, 적혀있는 단가는 미국 달러로 10불. 본래 미국에서 마리당 300불이 넘는 분양가인데 굉장히 저렴하게 잡혀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남아시아 하늘다람쥐는 검역비와 기타 비용을 제외한 현지 원가는 미국 달러로 10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셋, 몇 마리를 수입한 것인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한다는 사실만을 증명하기 위해 적은 수만 데리고 온 것인지 그게 아니라 문제가 없다면 과연 어떤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모든 사실은 A사만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영상에 수입 신고 필증을 올렸던 글은 내렸으며 이 문서를 가지고 반박하는 피해자들에게 포토샵으로 위조한 문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하늘다람쥐 수입 검역 실적서. 이 문서는 슈가글라이더를 제외한 하늘다람쥐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2017년 미국에서 수입된 하늘다람쥐의 수는 총 21마리, 그리고 그중 19마리는 타 수입 업체에서 수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A사에서 수입했을 수도 있는 하늘다람쥐의 수는 최대 2마리. 그러나 2017년 한 해 A사에서 분양한 하늘다람쥐의 수를 추산한 결과 약 200마리 이상이었습니다. 추가로 아까 보여드렸던 수입 신고 필증에서 보여지던 바니빌은 2016년 11월, 그러나 검역 실적서에는 11월에 아무 개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초식다람쥐를 분양받은 피해자 한 사람이 본인의 하늘다람쥐를 데려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미국 남부 하늘다람쥐보다 동남아 하늘다람쥐류와 훨씬 더 유사하다는 결과를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 A사에서는 이 결과를 보고 원래 초식다람쥐와 과일다람쥐는 품종이 다른 것이므로 검사 시 다른 종으로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초반에 A사에서 주장했던 잡식이 초식이 되는 과정인 피터팬 코스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A사에서 분양해왔던 미국 남부 하늘다람쥐가 과연 정말 미국 남부 하늘다람쥐가 맞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수입되어 분양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만이 남게 됩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경로로 수입을 해온 것일지, 공개한 증서가 조작된 것이었을지, 아니면 A사의 주장이 전부 사실인지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A사의 네 번째 미스터리, 출처를 모르는 개인정보의 유출 그리고 명예훼손. 여기에 관여한 네이버 카페 3곳의 관계를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3곳은 모두 회원수가 많은 하늘다람쥐 카페들입니다. 하나는 하늘다람쥐 날다, A사의 피해자가 개설한 카페입니다. 둘은 A사 공식 네이버 카페로 A사는 공식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호련히 나타나 회원수가 급증한 D카페. 이 카페 매니저는 본인의 카페가 A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셋의 대립구도는 바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과연 D카페는 A사와 어떤 관계일까요? D카페의 설립일은 바로 2018년 11월 27일. 흥미로운 점은 카페 개설 시기가 A사 공식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인 분양이 종료된 시점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카페 개설 후 단기간에 하늘다람쥐 날다 카페와 회원수가 비슷해진 D카페, 해당 카페 공지사항들에 동일한 댓글을 단 아이디들을 몇 개만 정리해보았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무의미한 숫자와 영어의 조합 혹은 반복된 아이디, 그리고 활동기간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아이디들은 정말 사용자가 있는 아이디들일까요? 개인정보 유출과 명예훼손에 대한 의혹은 바로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 입양자들이 A사 공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이때 보통의 웹사이트와 같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양자들 중 문제가 발생해 A사에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 뜬금없게도 그들에 대해 비하 발언이 올라오는 것은 바로 D카페. 컴플레인을 한 사람들의 이름 일부, 거주지 일부, 직업 일부 등의 신상의 부분 공개를 하며 비하합니다. 하지만 A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던데 과연 어떻게 입양자들의 정보를 알아낸 것이었을까요? 저 또한 2018년 1월경 보통의 경우 출입이 불가능한 A사가 궁금해 입사 지원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력서에는 제 개인정보 일부가 들어있겠죠. 2019년 9월 30일 저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A사 관할 지자체에 A사 대표의 과태료 이력에 관해 통화 및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D카페에서 제 이름, 나이, 전공을 일부 공개하며 비하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A사에 지원했다 떨어져 탈락녀, 열폭해서 저러는 거라며 열폭녀, 그리고 제가 영국에서 디지털 도어락 회사를 설립했던 점을 이용해 자물쇠녀라는 3가지 별명까지 지어줍니다. 이 상황을 통해 2가지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하나, 정보 공개를 신청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기관에서 신청인 외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A사는 제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알게 된 것이었을까요? 둘, D카페는 제가 A사에 제출했던 이력서의 내용을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것일까요? 추측은 시청자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추가로 한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A사에서 일했던 전 직원들의 평가를 읽어보던 중 다음의 문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통신 판매업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법에 무지하여 전혀 지키지 않음. A사의 5번째 미스터리, 끊이지 않는 피해 증언. 먼저 첫 번째 피해자. 지난 2년 동안 A사로부터 환불도 분양도 받지 못했습니다. 상황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피해자 노씨, 2017년 2월 8일 A사에게 한 마리 분양비 69만 8,500원을 결제합니다. 참고로 A사 분양 시스템상 결제 후 몇 개월이 지나야만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 A사는 피해자 노씨의 네이버 공식 카페 등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동시에 6월에 분양 예정이라 안내하며 예방, 구충, 교육을 빠뜨렸다며 확인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그러나 노 씨는 이 예방 구충 교육이 피터팬을 말하는 거냐며 꼭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A사는 이에 대해 예방 구충을 하지 않으면 생존율이 1% 미만이라고 밝힙니다. 노 씨는 피터팬 코스를 거치면 초식다람쥐가 되는 거라 싫다고 말하며 A사의 잡식하늘 다람쥐들은 전부 미접종인지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자 A사 모든 잡식다람쥐는 무균실에서 사육한다는 설명을 합니다.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한 노 씨. 정보를 더 얻기 위해 2017년 2월 10일 하늘다람쥐 날다 카페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2월 21일 A사에서 갑자기 강등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노 씨는 매일 쪽지, 전화 등 각종 수단을 이용해 강등 사유에 대해 묻고자 시도하였지만 메일은 차단되었고 쪽지도 전화도 차단되었습니다. 전화가 차단되기 전 노 씨가 A사에 약 30통의 전화를 걸고 그중 하나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보낸 당시의 녹취록입니다. 예, 전화를 왜 그렇게 피하시나요? 전화를 피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32통화 만에 통화가 연결됐는데. 회원님 지금 저희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아, 그럼 40분 동안 쭉이요? 제가 40분마다 거의 2초 간격으로 통화를 눌렀는데요. 나중에 그 네. 통화 내역서 제가 뽑아서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왜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 직원이 한 20명 돼서 차들을 일일이 제가 담당이 돌아다니잖아요. 아닌데 몇 시에 전화를 드리겠다고 이런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담당자분도 지금 걸으면 5분 거리에 계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 아무도 안 계시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언제까지 연락을 주실 수 있나요? 내일까지 주세요. 내일 오전까지. 제가 말씀 전달해드릴게요. 녹취록에서 직원이 답변한 바와는 달리 피해자 노 씨는 A사로부터 어떠한 전화도 받지 못하고 그 이후 약 130통의 통화 시도를 하지만 전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피해자 노 씨는 수차례 A사에 하늘다람쥐 수입신고 필증의 공개를 요청하게 되고 끝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게 됩니다. 수입신고 필증을 받고 싶으면 성적증명서, 토익성적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현재 2019년 12월 아직도 피해자 노 씨는 환불도 분양도 받지 못한 상황이며 개인 소송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준비하고 있어 좀 더 강력한 대응을 모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피해자들은 짧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2019년 5월 354만 6,700원에 다람쥐 한 쌍 결제를 진행하고 4개월 뒤 그중 한 마리가 갑자기 폐사하게 됩니다. A사에 연락해보니 메일 접수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하여 메일을 접수하고 사체 처리에 대한 안내가 없었기에 부패한 시체는 땅에 묻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 4시 수의사와 통화했으나 사체는 본래 냉장 보관 후 3일 이내에 보내서 부검을 해야지만 재분양 시 분양비의 부분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하지만 A사에서는 두 번째 피해자가 부검을 거부한 것이라며 금전적 보상을 거부합니다. 참고로 A사에서는 이 당시 5년 수명 보장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 2019년 7월경 A사에서 분양받아 키우던 하늘다람쥐가 아파 게시판에 문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저것 먹여보라는 A사의 답변에 그대로 진행해보지만 차도가 없어 의료 상담을 신청하게 되고 설명만으로는 잘 모르겠다며 입원을 시키라고 합니다. 그렇게 8월 5일 입원을 했으나 보호자는 들여보내주지 않고 상담도 진행되지 않은 채 다람쥐만 데리고 가버립니다. 3일 후 연락을 해보니 이제 괜찮다고 하여 퇴원시켰으나 다음날 상태가 더 안 좋아져 응급으로 입원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도중에 다람쥐가 죽게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 A사 카페에 글을 올렸다가 전화로 항의가 오고 다람쥐 사체가 어딨냐 물어보니 병원이나 유치원에 있을 거라고 사인을 알고 싶다면 부검비 5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 외에도 굶기라고 해놓고 굶겼다가 다람쥐가 죽자 굶기라는 글만 자체 삭제해서 보호자 실책이라며 5년 수명 보장을 받지 못한 피해자, 미국 남부 하늘다람쥐가 아닌 종을 받았다는 피해자, 외부의 사실을 알리려 노력하다 고소당하고 법원까지 소환당한 피해자, 다람쥐가 자라지 않는다 말했다가 강등당해 혜택이 중단된 피해자 등 여러 유형의 피해자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없다 주장하는 A사. 그런데 도대체 왜 피해자들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일까요? 하늘다람쥐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그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영상 마쳐봅니다.